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후반 체력 저하와 측면 수비 불안이 뚜렷하다. 반면 수원FC는 윌리안과 루안 중심의 전방 압박에 더해 교체 카드 활용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 결국 김천이 전반에서 선제점을 내주면 후반 반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체력 우위를 가진 수원FC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김천의 전개는 지나치게 단조롭고 미드필드 압박에서 쉽게 끊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수원FC는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하며 후반 교체 카드가 투입되면 경기 양상이 급격히 달라진다. 여름 무더위와 체력 분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팀이 결국 승부를 쥐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수원FC가 확실히 앞선다. 경기 흐름이 단순한 힘 대결이 아닌 전술적 디테일과 교체 운용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수원FC의 승리 그림이 더욱 선명해진다. 김천은 전반 압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체력 저하와 측면 불안이 뚜렷하다. 반면 수원FC는 윌리안 루안의 활약과 교체 자원의 파괴력으로 경기 후반 확실한 우위를 잡을 수 있다. 이 경기는 수원FC의 전술적 상성과 체력 운영에서 앞서는 그림이 뚜렷하며 원정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는 중원에서 3명의 자원을 배치하며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형성한다. 대구가 2명으로 버티려 해도 공간 커버와 압박 강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쪽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전술적 우세는 뚜렷하다. 반면 대구는 세징야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전환 속도가 떨어져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활동량이 많은 제주의 중원은 후반에도 에너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대구는 라인이 무너지고 제주의 전방 자원들이 결정적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 대구는 4-4-2 전형의 한계로 인해 중원에서 항상 수적 열세를 안고 시작한다. 반면 제주는 3미드필더 조합을 통해 경기 템포를 쥐고 흔들 수 있으며 남태희와 이창민의 활약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만든다. 세징야의 개인기 의존도가 너무 큰 대구로서는 장기전일수록 체력과 전개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구조와 활동량 우위를 모두 확보한 제주의 승리가 더 가까운 그림이다. 전남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명확한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 발디비아가 중심에 서며 전방 마무리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호난과 르본이 중원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수비 안정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잡고 있다. 안산은 전방에서 제페르손과 사라이바가 버티고 있지만 후방 안정감이 떨어지고 중원 압박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무너지는 경향은 전남의 빠른 역습 전술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발디비아의 한방과 전남의 후역습 완성도가 경기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전남은 확실한 전술 색깔과 발디비아라는 에이스 카드로 상대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안산은 전방 활약에도 불구하고 수비 조직력 부족과 체력적 약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전남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이랜드는 김포의 날카로운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 라인을 내리고 신중한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가브리엘과 허용준이 전방에서 버티더라도 과감한 전개보다는 조직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김포는 루이스와 박동진을 앞세워 속도와 제공권을 동시에 노리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허술함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양팀 모두 공격적 모험보다는 실점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은 팽팽한 균형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이랜드는 신중한 경기 운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고 김포는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우지만 수비의 허점을 감출 수는 없다. 이 매치는 공격보다 수비 안정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팽팽한 균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무승부로 이어질 그림이 더 짙어 보인다. 성남은 경기력이 점진적으로 올라오며 경기 밸런스를 찾고 있다. 후이조와 프레이타스, 신재원으로 이어지는 척추 라인은 점유율과 압박을 동시에 완성해가며 안정감을 높이고 있다. 경남은 개개인의 돌파 능력은 있지만 전개 속도가 불안정해 압박 강도 높은 경기에서 쉽게 흔들린다. 특히 성남은 홈에서 응집력과 에너지를 극대화하며 경기를 밀어붙일 수 있고 경남은 이를 버텨내기 쉽지 않다.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성남의 조직력이 경남의 단조로운 전개를 압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남은 경기력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며 후반기 반등 흐름을 만들고 있다. 경남은 개별 돌파 자원이 있더라도 전술적으로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불안이 크다. 이번 경기는 척추 라인을 중심으로 안정감을 찾아가는 성남이 승리를 쟁취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헤이스와 신창모, 최경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개와 마무리 루트를 형성해가고 있다. 특히 이정효 감독은 강원의 라인 간격을 무너뜨릴 전략적 카운터를 준비하며
더 우월한 전술적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강원은 공격에서 단조로운 루트를 반복하며 전개 속도 저하와 후반 체력 저하 문제가 겹치고 있다. 감독의 디테일 차이가 결과로 이어지는 경기에서 광주 쪽 기대값이 더 높아 보인다. 광주는 홈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강원의 빌드업을 압박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 강원은 역습 속도는 존재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미세한 불안이 반복되어 실점 위험을 키우고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며 광주가 이를 실질적으로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감독의 디테일과 선수들의 전술 이행력이 맞물리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강원은 라인 간격과 체력 관리에서 드러나는 약점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의 승부 포인트는 감독의 전략 차이에 있으며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가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부천은 몬타뇨의 뒷공간 침투와 티아깅의 측면 돌파가 동시에 가동되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박현빈의 안정적인 볼 배급까지 더해지면 공격 루트가 다채롭게 전개된다. 천안은 이정협을 활용한 제공권 공략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에 취약하고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하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가중되며 측면 대응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부천이 주도할 그림이 강하다. 결국 부천의 빠른 압박과 공격 자원의 돌파가 승부를 갈라놓을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부천은 몬타뇨와 티아깅의 움직임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천안은 제공권 장점을 살릴 수 있으나 압박 강도와 측면 대응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부천이 압박과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